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어떤 분야에서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본 사람이 자신을 투자의 고수로 착각한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전문가가 된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역사책을 단지 몇 권 읽은 사람일수록 역사관이 뚜렷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마법 같은 일들은 왜 벌어질까요? 1999년 미국 코넬 대학교의 더닝과 크루거는 대학생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시험을 보게 한 후 자신의 예상 성적을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하위 25%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평균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상위 25%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실제보다 낮게 예상했습니다. 더닝과 크루거는 이 실험을 통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정보 접근이 쉬워지면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 이해는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잘못된 자신감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채널 몇 개를 구독한 사람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전부 왜곡된 거야, 진짜 역사는 이런 것이지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개인의 어리석은 선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방향을 잘못 이끌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소독제 주입을 언급하거나 말라리아 치료제를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이 발언을 대중이 신뢰하면서 실제로 소독제를 마시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짜 치료제 유행으로 공중보건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학적 무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자신감을 보인 결과입니다. 1998년에는 영국의 의사 웨이크필드가 자신이 개발 중이던 싱글 백신을 대체제로 사용하기 위해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홍역 백신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즉각 과학적으로 반박되었고 그는 의사 면허까지 박탈되었지만,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백신 반대론자들이 이를 확산하는 바람에 접종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홍역과 소아마비 등 사라졌던 질병이 다시 유행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는 내가 전문가보다 더 잘 안다는 착각이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더닝-크루거 효과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닝-크루거 효과는 개인적 차원의 실패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더닝-크루거 효과는 다른 사람의 무지를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편견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합니다. 다만 부정적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메타인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CCTV와 같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일반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유능한 사람들의 과도한 확신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똑하고 지식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때로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맹렬하게 펼치거나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회적 현상. 이것은 단순히 무능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신감과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의 위험한 확신은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새로운 인지적 감정입니다. 이 인지적 감정은 주로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다른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때 발생합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신의 전문 도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망치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망치를 가진 사람에겐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하죠. 예를 들어 법 지식을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얻은 성공 경험과 지식이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들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강하게 자신을 방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더닝크루거 효과와는 다른 현상이죠. 만약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진 리더가 집단을 이끈다면 집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 망치만이 답이다 라며 꽉 막힌 문제 해결 방식을 고집하거나 내 경험이 최고야 라며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내 말에 토달지 마 라며 경직된 소통과 팀워크를 보일 수도 있고, 결국엔 내 말이 맞을 거야 라며 현실과 괴리된 위험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닝크루거 효과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철학적 접근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철학적 기반이 너무 약한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함을 넘어서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 현대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철학적 깊이와 자기 성찰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동양 철학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는 수많은 경전을 줄줄 외우고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학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나의 학문보다 더 깊고 훌륭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나는 당신이 모르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죠.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당신의 깨달음은 거짓인가 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않습니다. 빈 술에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곡식으로 가득 찬 술에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현대사회는 유능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을 맹신하다가 오류에 빠지면서 생기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록 어떤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초보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마치 고래가 바다에서 엄청난 힘을 자랑하지만 육지에서는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정적인 효과에서 벗어나려면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메타인지를 강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